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이게 사진이나 서양화가 같이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굉장히 오브제가 독특하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드신 것도 많았을 거고 그 위에다 색깔을 덮는 과정도 굉장히 힘드는데 그래서 그 과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은 있지만은 제가 그런 부분을 즐겨 하다 보니까는 제 이름에서 윤필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PIL로 썼지만 요새는 FEL로 바꿉니다. 필이라고 해서 학생들도 지도할 때 필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야지 필이 없으면은 제가 2008년도에 그 국립민속박물관 그 학예사님들하고 1년 동안 연평도를 그 자료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사진가로서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 때까지 거의 이제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배를 잘 못 타요. 고깃배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라도 좀 먹고 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유 조금 먹고 탔거든요. 고깃배를 탔어요. 고깃배를 타자마자 30분 만에 그때부터 오바이트 새벽 5시에 타가지고 12시쯤 들어오는 거였는데 배 타자마자 6시간 반 동안 누워 있었던 그 학예사님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 찍고 페이스북에다 올리셨어요. 저를 찍고 올리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난 사진가인가 학예사인가? 뭐. 이제 회화하고 사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진은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성이. 그래서 배를 많이 타야 되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제가 이제 사진을 하게 된 동기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사진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 왜 그러잖아요. 남자들 군대 갈 적에 수류탄 사가야 되고 소총 사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카메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입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밀수꾼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사히 펜탁스 MX 하나를 이제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 수업에 관련된 사진을 찍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 예술도 좀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해운대에 달맞이 고개 넘어가면은 청사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바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 잡아갔어요. 파출소 불려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주민들이 간첩이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가 있었어요. 메가더 장군 아래서 밑에서 이제 그걸 그리는데 제가 크레파스를 엎었어요. 남학생이 그걸 주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느 학교냐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학생을 만난 거예요. 인천에서 친구의 친구로. 그때부터 그분의 첫사랑이 제가 된 거죠.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화실을 다닐 때 몇 번 화실에 찾아왔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길이 다르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에 같이 하게 된 서양화가 고재민 작가입니다. 인천을 한 몇십 년간 그려왔는데요. 주로 많이 이제 그린 게 항구와 포구 그리고 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섬은 인천에 한 168개가 있는데 제가 다닌 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섬들을 좀 많이 다녔는데 항상 섬에 들어갈 때는 좀 이렇게 육지와 좀 다르게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대청도 들어가는 그 입구의 선착장입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그 제가 마음이 마치 그 신비로
흥미로운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는 인천을 그리지 않았어요. 인천을 그리게 된 계기를 만들어둔 게 이 북송포구인데요. 저는 인천의 바다를 그렇게 생각해요. 인천의 바다는 모든 걸 내어주고 또 되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엄마 자궁 같은 바다다. 북성포구는 사실 도심에서 굉장히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장소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찍기 위해서 한 3개월은 이쪽에 머문 것 같아요. 이 북성포구의 노을진 풍경과 북성포구에서 남아있는 그 전경들,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여기 북성포구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달래주는 장소. 제가 사실 이 제목이 노을의 나를 비치답니다. 어느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하고 있을 때 결국은 인천 사람이구나. 그동안 작업했던 것도 많지만 이제부터 인천을 좀 그려보자. 북성포구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성포구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10몇 년간 작업을 한 그 계기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장소가 이 북성포구입니다. 작품을 제가 여기 내놓은 거는 해사고에 있는 학생들이 인천 바다를 시작으로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여기 세 작품은 인천의 바다를 제 나름대로 추상적인 작품으로서 개념화. 인천은 바다는 사실 개항 전부터 전쟁도 겪었고 역사적으로 상흔이 있는 바다고 군사 지역을 항상 경계에 좀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천 바다를 시작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바다가 아닌가. 요 옆에 보면은 사인이 배 하나가 있어요. 이 속에 인천의 바다 속에 내가 항상 항해하고 있다.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는 바다로서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는 작업은 이 바다를 담는 일이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앞으로 작업에서 작품에 짠내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향기에서 인천을 많이 담은 바람의 향기, 짠내가 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 박영규입니다. 주로 인천의 바다에 있는 섬, 섬에서 섬을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섬은 또 연결의 통로예요.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고독, 고립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근데 물론 섬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풍경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섬 사람들의 생활상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제3자의 그 관객의 입장에서 섬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섬을 찾았고 이 섬은 여기는 사실 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여기는 대이작도에 있는 풀덩이라는 곳입니다. 밀물이 들어오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썰물이 돼서 그 바닷물이 밀려 나가면은 이렇게 큰 모래섬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풀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가 점점 쓸려 내려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기서 퍼낸 바다 모래가 어디로 가느냐? 해운대 앞바다에 간대요. 그러니까 해운대 모래는 부산 모래가 아니라 인천 모래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이 이작도 대이작도 탐방을 갔을 적에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래의 그 풀덩을 보면서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사진을 배에서 찍었습니다. 배에 찍고 아주 수평적인 구도로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에 이제 주목하실 것이 수륙 양용차가 한 대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이제 다음 사진에서 또 놓을 이야기. 우리 앞에 간 배가 먼저 이렇게 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내려서 하는 행동, 우리 현대인들의 행동이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는 거. 야, 이거 우리가 화성에 착륙한 인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은 우주선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는 모습. 섬에 들어가는 과정, 바로 정박하기 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섬에 올라서가지고 모녀관인데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앞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 있죠. 이 줄이 바퀴 자국이 저 수륙 양용차가 지나간 자국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 부분이 너무 허전하게 보이고 무게가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사진들은 그
진짜 아름다운 섬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갔던 섬과 다른 모습. 그게 뭐냐면은 해양 쓰레기라는 해안에 처음 다 쓸려 와가지고 모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양 쓰레기는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간 것도 있고 이 아름다운 해변을 해양 쓰레기가 뒤덮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환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걸 고발하는 사진으로 찍는다면은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의 작품 오브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자.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요게 이제 해안에 쓸려 내려와 있는 나무 둥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아주 옛날 태고에 지구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기 전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구인데 보통 이 어구들이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그런 어구죠. 근데 아까 우리 해사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진주 같아요. 하늘에서 예쁜 운석이 하나 떨어져서 이 바닷가에 있는 그런 사진의 해석은 사람마다 틀려요. 작가의 의도하고 같을 수도 없고 그것도 아주 잘 표현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뭐 여관도 있었고 술집도 많았고 노선들도 많이 정박을 했고 그렇게 했었던 뭐 지금은 6세대만 살고 있습니다.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이 전봇대가 전기가 이렇게 있을 정도였다면 옛날부터 그러면 여기 얼마나 번성했던 그런 해변이었을까 그걸 이제 짐작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해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의도에서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 사진작가입니다. 이번 마리타임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함께 전시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사고에 이렇게 그 정겨운 장소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해사고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의 첫 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고요. 이번 작품의 제목은 미아이고요. 미아 길을 찾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어느 순간 멀리 있는 깃대 혹은 표대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처럼 저도 섬에서의 어떤 사진 작업을 통해서 제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작품들은 대부분 매우 흐릿한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이유는 DSLR이 가지고 있는 선명함이 아니라 피놀 렌즈가 가지고 있는 흐릿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피놀 렌즈를 주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소성 같은 경우에는 서해 5도에 있는 지금은 기능이 상실되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했던 포구에 위치한 용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주로 기록을 좀 했습니다. 용치는 용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용치라고 하는데 저희 그 전시 때 6.25 전쟁 때 북침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고요. 이 역사성은 굉장히 좀 어둡고 침울하고 슬픈 역사성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는 이 서해오도의 용치들은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 역사성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아름다움의 어떤 그 대비,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한 이미지로 장소성에 대한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5점의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일단 피놀이라고 하는 렌즈를 사용해서 찍은 것과 또 용치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특이한 점은 섬마다 가지고 있는 용치의 모양새들이 다 틀리다라는 보는 재미, 이미지 차이에 대한 재미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용치들이 좀 작죠. 근데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사진 작가가 이 바다를 보고 있을 때 어딜 보고 있을까? 물론 앞에 보이는 출렁이는 바다도 보지만 저 멀리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보통 용치 반대편은 다 북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필영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섬에서 무트로라고, 이 섬은 대이작도입니다. 제가 여기에 1박 2일 동안 섬을 여행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 뒤편에서 물보라를 이는 과정의 장면을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작품의 주 재료는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판에 자연이라는
따뜻함을 입힘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이게 해줄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하여 봤습니다. 하늘을 알루미늄처럼 흰색으로 그냥 놔둔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의 하늘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하늘색을 펴보시라고 알루미늄 고유의 느낌인 무채색을 그대로 샌딩해서 표현해보았습니다. 섬은 어두운 실루엣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1박 2일 동안 제가 봤던 섬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흔적처럼 지나온 과정의 그림자와 같이 그가 지나온 길의 물고보라의 흔적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느낌과 삶에 이루어졌는지에 한편의 물보라처럼 어느 때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덧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을 이 배의 물보라로 거칠게 표현하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인천대교를 지나며입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싯배를 타고 다니면서 포인트를 여기저기 지나치면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마침 인천대교를 지나오면서 인천대교의 송도의 신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담아본 작품인데 송도 신도시는 자그맣고 검은색으로 작게 표현한 부분은 실제 보면 화려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화려함도 하나의 조그만 점처럼 그 의미를 하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어두운 실루엣으로 표현했으면서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의 흔적들을 또 스크래치로서 작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죠. 8미도입니다. 근데 8미도는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형상만을 만들고 바다에 일출이 해가 막 떠오를 때 바다에 비춰진 아침 일출이 쭉 떠오르기 전에 여명이 밝아올 때 바다에 비춰진 바다 그럼 파란색 뭐 푸르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 노을이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는 그것이 반사되어 비춰질 때는 아주 붉고 황홀한 느낌의 황금빛이 비춰집니다. 이 느낌을 한번 담아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비구상 작품으로 제목은 별 없는 밤하늘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별이 없다라는 거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로 인해서 하늘에 찬란한 별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느낌에서 별은 안 그리고 자연의 이쪽에서의 강한 초록의 바람이 우리의 느낌을 만지작 부리듯이 쳐가는 그 느낌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제 이름이 윤필령인데 필이 들어가서 필 느낌으로 바람의 흔적들을 파도인 것처럼 그라인드로 그 느낌에 맞게끔 제가 주로 샌딩 작업을 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는데 음악 중에서도 주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 클래식 음악에서의 그 느껴져오는 리듬의 변화에 맞춰서 바람이 마치 나의 손끝을 또 샌딩기를 타고 춤추듯이 여기에서 작업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바람이라는 건 색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람의 색을 마음에 드는 색으로 입힐 수 있도록 무채색으로 비워뒀습니다. 보통은 제가 바다를 표현할 때 이 스크래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늘과 이 자연에 있는 초록의 느낌을 스크래치를 했습니다. 이 스크래치한 이유는 바람의 하늘에서의 그 쳐다보면은 찬란함이 막 아롱지는 느낌들이 있고 자연에서의 풀잎 소리들이 파릇파릇하게 쫙 흘러나오는 그 소리들이 음률처럼 리듬처럼 나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여기를 스크래치한 작품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등하간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불을 다 꺼가지고 깜깜한 하늘을 만들 때 그 하늘에서 비춰오고 동네 뒷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들이 아주 마음들을 가볍게 저를 만지작거리면서 지나가듯이 저의 느낌을 스쳐가는 그것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여기에 이입하여서 이 작품을 살려준 작품입니다. 여기 그림에 표현하신 이 검은 연기들은 뭐예요? 공장지대가 많잖아요. 노동자들의 뭐 향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해가 끼면 왠지 모를 무서운 것도 그렇죠. 이게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항상 섬을 갈 때는 더 강조. 섬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설레면서 미지의 세계, 신비한 하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느낌을 좀 강조시켜요. 이 섬에는 나무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섬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 섬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바닷물이 일부러 들어오면 없어져요. 보통 DSLR 카메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가 높죠. 이게 선명하게 보이죠. 또 있어요?
느낌에 따라 하얀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재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의 용도에 맞게끔